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소환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부가 구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신문전에 선서를 하게 하는데 16살 미만과 선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 없이 신문해야 합니다. 군,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증언에 대해 개별로 신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시킬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상 법상 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은 상호 신문이 원칙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이란 제3자의 특별한 지식 경험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법칙 또는 그 법칙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해 얻은 판단을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인은 형식적으로는 증거 방법이나 실질적으로는 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의 보조자입니다. 군사법원은 감정 결과에 구속될 필요가 없고 감정 결과는 요증 사실 인정 자료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감정인도 넓은 의미의 증인입니다. 따라서 감정인의 신문도 구인을 제외하고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피고인 경우에는 통역과 번역이 필요하겠죠. 통역과 번역은 감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재판이란 피고 사건에 대해 법률을 적용하고 그 실증에 관해 법원이 공권적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법상으로는 군사법원이나 재판관의 소송행위를 재판이라고 하죠. 재판은 기능에 따라 종국재판과 종국전의 재판으로 나뉩니다. 종국재판은 당의 심급을 종결시키는 재판을 말합니다. 판결이나 결정 등의 형식을 취하지요. 종국전의 재판은 종국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재판을 말합니다. 사건의 이송, 환송의 판결 등 주로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판입니다. 재판의 내용에 따라 실체적 재판과 형식적 재판으로 나눕니다. 실체적 재판은 피고 사건의 실체적 법률 관계를 다투는 재판, 즉 본안 재판을 말합니다. 형식적 재판은 절차적 법률 관계를 판단하는 재판을 말하는데 종국전의 재판, 공소기각 등이 형식적 재판입니다. 재판은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에 의하는 것입니다. 판결은 군사법원이 하는 종국재판의 원칙적인 형식입니다. 판결은 합의제인 경우에는 재판관 전원의 평의를 필요로 하며 판결 이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결정은 구두변론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판결과 구분됩니다. 결정을 하며 필요할 때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도 판결과 마찬가지로 재판관 전원의 평의를 필요로 합니다. 명령은 군사법원 자체가 아닌 재판장, 판사가 하는 재판의 형식으로서 재판관의 공판기일의 지정은 명령의 일종입니다. 명령은 결정과 마찬가지로 구두변론에 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내부적 성립이란 재판의 의사표시적 내용이 재판기관의 내부에서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부적 성립이 있기 전, 즉 사건 심리 중에 관여 재판관이 바뀌면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합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성립하여 판결 선고만 남은 경우에는 공판 절차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재판의 외부적 성립이란 재판의 의사표시적 내용이 대외적으로 제3자에게 표시되는 것을 말하는데 선고나 고지에 의합니다. 재판이 외부적 성립 후에는 종국재판에 관해 군사법원이 변경,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판의 확정이란 소송 관계인이 상소 등 불복 신청으로 다툴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됩니다. 보통이나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은 상소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상소 기간이 경과된 후 또는 상소를 포기한 경우에 확정됩니다. 상소 기간은 보통 7일입니다. 7일. 항고를 허용하지 않는 결정 명령은 재판 고지 즉시 확정되지만은 항고를 허용하는 것, 즉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 구속 취소의 결정, 공소기각 결정 등은 항고기간 3일이 경과된 후에 또는 항고를 취한 때에 확정이 됩니다. 군사법원은 일반 법원과는 달리 관할관의 확인 조치를 거쳐야 확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결정이나 명령은 일반 형사소송과 같은 절차에 따르지만 1심 판결 중 일부는 관할관의 확인 조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할관이 그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사정이 있으면 감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할관 확인 조치의 성질은 행정조치이지만 재판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의 판결이 항소심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군사법원법 제379조에 보면은 관할관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등등의 판결을 제외한 판결을 확인하여야 하며 형법의 각호 사항을 참작하여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이 작전, 교육, 훈련 등 업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정하여 선고된 형의 3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 내용의 불가변적인 상태를 형식적 확정력이라 합니다. 즉 재판이 확정되면 법원이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소송 당사자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재판 의사표시의 내용인 법률 관계를 확정시키는 효력을 내용적 확정력이라고 합니다. 확정 후에 사실 변경이 없는 한 동일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변경할 수 없고 소송 당사자도 불복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실체적 내용대로 확정되는 효력을 재판의 실체적 확정력 또는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실체적
판결이 확정되면 형벌권의 존부가 확정되고 유죄 판결의 경우 형의 집행권이 발생합니다. 이는 당해 판결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실체적 확정력의 내부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실체적 판결이 확정이 되면 피고인의 공평과 법적 안정성의 요구에 따라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를 일사부재리 효력이라고 합니다. 이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추의 소송행위에 대한 효력이므로 실체적 확정력의 외부적 효력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기판력이라고 하면 이것만을 말합니다. 기판력의 근거가 피고인에 대한 공평의 보장과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판력을 고집할 경우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실체적인 진실이 묻힐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법원은 기판력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상속권 회복, 재심제도, 비상상고제도 등이 그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교과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소송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 즉 소송 비용의 범위를 보면은 그 형사소송비용법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그 밖의 비용, 국선 변호인의 일당, 여비 등입니다. 이러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법원이 할까요? 군검사가 할까요? 아니면 피고가 할까요? 형사소송법은 법원 이외의자가 부담하는 경우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법원법은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세 가지 소송비용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상 군사법원법 총론을 공부했습니다. 강론은 수사에서부터 소송을 거쳐 재판 집행까지 과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강의는 발췌해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것은 교과서를 일독해 보기를 권합니다. 수사란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입니다. 그 목적은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피의 사실에 대해 공소권을 행사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피의자 신변을 확보하거나 증거 등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군검사와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의 조사 객체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하지만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해서 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는 준당사자적인 지위를 가집니다. 영장제도, 변호인 선임권, 증거보전 청구권, 구속적부 심사 청구권 등이 인정되는 것이지요. 수사기관은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입니다. 군사법경찰관리라고 하면 헌병이나 기무부대 등에 속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입니다. 군무원이 그들이 범죄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는 일반 검사와 경찰과의 관계와는 달리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지감독권이 군검사에게는 없습니다.
군사법경찰관에게 독립된 범죄수사권이 있는 것이지요. 군사법원법에 범죄수사에 관한 군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군검사에게 수사에 주도권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군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청구 집행할 때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에 비해서 법률적 소양이 높고 지휘의 독립성이 더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군검사가 특정 범죄 사건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 존부 및 그 범위의 확정을 위해 군사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공소제기라고 합니다. 피의자는 공소제기 시까지 수사기관에 의해 일방적인 불평등한 대접을 받지만은 공소제기 후에는 피의자는 군검사의 상대방인 피고인으로서 등장하고 군사법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재판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군사법원법에 공소는 군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사사건에 개인의 소출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 기관만이 소출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국가소출주의라고 하죠. 국가 기관 중에서 군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합니다. 기소법정주의는 군검사가 수사 결과 공소 제기에 충분한 범죄 혐의가 있고 소송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기소편의주의는 기소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구비했더라도 군검사에게 재량의 여지를 인정하자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군사법원법에 군검사는 형법 몇 조의 사항을 참작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란 공소권이 일정한 기간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형은 2015년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없어졌습니다. 무기징역은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공소시효는 사회 안전과 개인생활 안전을 유지하려는 실체법적인 이유와 형벌 부과의 적정을 도모하려는 소송법적 이유에 그 존재 근거가 있습니다. 공판이란 공개재판의 줄임말이죠.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군사법원에 계속된 이후부터 그 소송 절차가 종료될까지 모든 절차를 말합니다. 공판 절차의 기본 원칙으로는 구두변론주의, 직접심리주의, 공개주의가 있습니다. 구두변론주의란 군사법원이 당사자의 구두에 의한 공격 방어를 근거로 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 심리주의란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에 한하여 재판의 기초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요. 공개주의란 일반 국민에게 심판의 방청을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소는 미확정의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 상급법원의 심판에 구제를 요구하는 불복 신청 제도입니다. 이에는 항소, 상고, 항고가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말이라 좀 헷갈리죠? 그냥 뜻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하여 2심 법원에 불복 신청하는 것을 말하고, 상고는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하는 불복 신청을 말합니다. 항고는 판결 이외의 재판, 즉 결정, 명령 등에 대한 불복 신청을 말합니다. 상소의 목적은 당사자를 구제하고 법률 해석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1차적인 목적은 원심 판결에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의 구제에 있는 것이지요. 상소권자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은 자, 대리인을 포함해서 입니다. 상소의 제기는 일정한 기간 내에 상소장을 원심 군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행합니다. 재판의 일부에 대해서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소를 제기하면 원심 판결이나 결정 등은 그 효력을 정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판의 집행이란 재판의 내용인 의사표시를 국가권력에 의해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이 확정된 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판을 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군검사가 지휘합니다.